그물망 좁히기. 내 소나기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어. 황무지를 가로질러 걷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정말 배짱 한번 두둑하군. 엉뚱한 사람이 자기 계략에 희생된 걸 알고 깜짝 놀랐으련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 좀 보게. 왓슨, 런던에서도 자네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호적수를 만난 걸세. 그런데 스태프턴이 자네를 보았으니 어쩌지? 나도 처음에 그 점이 마음에 걸렸네. 하지만 그자를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네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그자가 계획을 변경할 것 같나?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필사적으로 행동에 돌입하겠지. 영리한 범죄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스태프턴은 자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우리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자를 당장 체포하면 안 될까? 여보게 왓슨, 자네는 타고난 행동주의자일세. 자네는 본능적으로 항상 활동적인 일을 지향하지. 하지만 우리가 그자를 당장 체포했다고 가정해보자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나? 우리는 그자의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스태프턴의 계략은 정말 악질적이야. 그자가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일을 저질렀다면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걸세. 하지만 우리가 그 무지막지한 개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한다면 지금 주인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될 걸세.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건이 있지 않나? 아니야.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그림자뿐일세. 우리에게 있는 건 추측과 가정뿐이지. 그런 이야기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출두한다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걸세. 찰스경이 사망했는데도? 찰스경은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지. 자네와 나는 경이 순전한 공포 때문에 사망했다는 걸 알고 있어. 또 경이 무엇을 보고 그토록 큰 공포를 느꼈는지도 알고 있고. 하지만 12명의 둔한 배심원들을 무슨 수로 설득하겠나. 사냥개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사냥개의 이빨 자국은 어디에 남아있고. 물론 우리는 사냥개가 시체를 물어뜯지 않았다는 것과 찰스경은 개가 덤벼들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없지 않나? 좋아. 그렇다면 오늘 밤 사건은? 오늘 밤 사건이라고 해서 더 낫지는 않네. 우리는 사냥개와 세이든의 죽음을 직접 연결시킬 수 없어. 사냥개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소리는 들었지. 하지만 개가 세이든의 뒤를 쫓아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네. 또 동기가 전혀 없거든. 여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도 없다네. 우리는 사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나는 로라 라이언스 부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자초지종을 알게 되면 부인은 우리에게 협조할 공산이 높네. 그리고 내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지. 그 악당에 대해서라면 내일 하루면 족할 거야. 나는 내일 밤이 되기 전에 승부를 끝냈으면 하이. 바스커비가 앞까지 가는 동안 홈즈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같이 올라갈 텐가? 그래. 더 이상 몸을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왓슨,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네. 헨리경에게 사냥개 얘기는 하지 말게. 세이드는 그냥 절벽에서 추락상한 것으로 해두자고. 헨리경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견디려면 담대해야지. 그런데 자네가 보고서에 내일 메리피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쓴 것 같은데. 나도 같이 가기로 되어 있지. 그러면 자네는 빠지고 헨리경만 보내게. 일정을 조정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저녁 만찬에 늦는다면 우리끼리만 식사를 하게 될 것 같군. 헨리경은 셜록 홈즈를 보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는 홈즈가 최근에 벌어진 일들 때문이라도 런던에서 내려와 줄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내 친구가 짐도 없이 맨손으로 달랑 온 데다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자 놀라는 눈치였다. 헨리경과 나는 홈즈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을 드는 동안 우리는 준남작이 알아도 될 정도의 이야기만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베리모어 부부에게 세이든의 소식을 알려주는 곤혹스러운 임무를 마쳐야 했다. 베리모어에게 그것은 한시름 더는 소식이었지만 가정부는 앞치마로 얼굴을 감싸쥐고 비통하게 흐느꼈다. 세이든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인 범죄자였지만 누나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있던 어린 고집쟁이 남동생일 뿐이었다. 진짜 악마는 자신을 위해 슬퍼해줄 여인 하나 없는 남자이다.
왓슨 박사가 아침에 외출한 다음 나는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울적하게 지냈습니다. 준 남작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혼자 황무지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만 안 했어도 나는 오늘 저녁을 훨씬 재미있게 보냈을 겁니다. 스태플턴이 나한테 건너오라는 연락을 해왔거든요. 정말 훨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셨겠군요. 홈즈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경인 줄 알고 슬퍼했던 일은 모르시겠죠? 헨리 경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어떻게? 그 불쌍한 친구가 경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댁 하인이 그자에게 옷을 준 일 때문에 경찰에 불려가서 고초를 겪지 않을까 모르겠군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 옷에는 아무 표시도 없으니까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사실 이 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양심적인 탐정이라면 맨 먼저 이 집안 사람들 모두를 체포할 겁니다. 가장 유력한 증거물은 왓슨의 보고서지요. 그런데 사건 조사는 어떻게 되었지요? 준 남작이 물었다. 웬만큼 단서를 잡으셨나요? 우리가 여기 내려온 다음에는 별로 알게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사건의 진상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한 편에 속하지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문제들도 몇 가지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다 밝혀질 겁니다. 왓슨 박사에게서 벌써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 황무지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설 속의 사냥개 얘기가 허황한 미신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었어요. 난 서부에 갔을 때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홈즈 선생이 문제의 사냥개를 잡아서 끌고 온다면 나는 선생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정으로 인정할 겁니다. 경이 나를 도와준다면 그 개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고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홈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내 머리 위로 시선을 고정했다. 고요히 열중한 그의 얼굴은 램프 불빛을 받아서 섬세하게 깎아놓은 고전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의 집중한 얼굴에 어떤 강렬한 기대의 표정이 떠올랐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죠? 경과 나는 홈즈에게 동시에 말을 건넸다. 나는 홈즈의 얼굴을 보고 그가 어떤 내적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눈은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림을 감상하느라 잠시 실례했군요. 홈즈는 건너편 벽에 줄줄이 걸려있는 초상화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왓슨은 내가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질투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쪽에 걸려있는 초상화들은 정말 훌륭하군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기쁘군요. 헨리 경은 놀란 듯 내 친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저것들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림보다는 말이나 수송아지를 감식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요. 홈즈 선생께서 저런 것에 시간을 할애할 만큼 여유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나는 좋은 작품을 알아볼 줄은 압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림들은 좋은 작품들이군요. 저쪽 것은 넬로의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푸른 비단 옷을 입은 부인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가발을 쓴 뚱뚱한 신사의 그림은 레이놀즈 그림이군요. 저것은 모두 조상들의 조상하지요. 그렇습니다. 모두.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집사에게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꽤 많이 압니다. 망원경을 든 저 신사는 누굽니까? 해군 제도 로드니 휘하에 있던 해군 소장 바스커빌입니다. 서인도 제도에서 복무하셨지요. 푸른 코트에 종이 두루마리를 든 분은 피트 시절에 하원 의장을 지낸 윌리엄 바스커빌 경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기사는 누굽니까? 레이스 장식을 단 검은 벨벳 옷을 입으신 분? 아, 저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를 불러낸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된 악당 휴고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지요. 나는 휴고의 초상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약간 놀랐다. 이럴 수가. 홈즈가 말했다.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은 조용하고 유순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저 눈에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나는 휴고를 좀 더 건장하고 흉포한 모습으로 상상했죠. 저 그림은 실물을 그린 것이 분명합니다. 캔버스 뒤에 쓰여져 있는 이름과 1647년이라는 연대를 보면 알 수 있죠. 홈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악당 휴고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면 그 그림에 매료된 모양이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경이 자신의 방으로 물러간 후에 홈즈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홈즈는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촛불을 들고 나를 연애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세월의 때가 묻어있는 초상화를 향해 촛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어때? 뭔가 색다른 점이 보이지 않나? 나는 깃털을 꽂은 챙이 넓은 모자, 이마 위로 늘어뜨린 곱슬거리는 애교머리, 하얀 레이스 칼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정색을 하고 있는 냉혹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짐승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그러나 얇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그 얼굴은 깐깐하고 모질고 혹독해 보였으며 눈빛은 냉랭하고 편협했다. 자네가 아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가? 덕이 약간 헨리경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잠깐 기다리게. 홈즈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왼손으로 촛불을 잡고 오른팔을 구부려 챙 넓은 모자와 긴 고수머리를 가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캔버스에서 튀어나온 것은 스태플턴의 얼굴이었다. 이제야 보았구먼. 내 눈은 장식을 빼고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는 훈련을 받아왔네. 수사관이라면 변장을 꿰뚫어 보기 위해 제일 먼저 갈고 닦아야 할 능력이지. 하지만 정말 놀라운걸. 꼭 스태플턴의 초상화 같아. 그렇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격세 유전의 흥미로운 사례일세. 한 가문의 초상화를 연구하다 보면 저절로 환생 이론을 믿게 되지. 스태플턴은 바스커빌가의 후예임에 틀림없어. 그 흉계까지 대물림하는군. 맞아. 이 그림 덕분에 우리는 가장 찾기 힘들었던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되었네. 왓슨, 그자는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어. 그자는 내일 밤까지는 자기가 휘두르는 포충망에 걸린 나비 같은 꼴로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걸세. 우리는 핀과 코르크와 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자를 베이커가의 수집품 목록에 끼워 넣을 수 있겠어. 홈즈는 그림에서 시선을 거두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웃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항상 불길한 전조가 되곤 했다. 나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났다. 그러나 옷을 입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니 홈즈가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더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다. 그렇다네. 오늘 하루는 아주 바쁠 걸세.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행동에 돌입하는 기쁨에 두 손을 비볐다. 그물은 모두 쳐놓았고 이제 끌어당기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오늘이 가기 전에 뾰족턱에 대어가 잡혔는지 아니면 그물망을 뚫고 달아났는지 알게 될 걸세. 자네, 벌써 황무지에 나갔다 왔나? 셀든의 죽음에 관한 보고서를 프린스타운 감옥으로 보냈지. 내 약속한 해만 그 문제 때문에 이 집에서 누군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걸세. 그리고 충실한 카트라이트에게도 메모를 남겨놓았지.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애는 주인의 무덤을 지키는 개처럼 잔뜩 걱정하면서 돌집 문 앞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헨리경을 만나는 거지. 아, 마침 저기 오는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홈즈 선생? 준남작이 말했다. 선생은 마치 참모를 데리고 전투 계획을 세우는 장군처럼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왓슨은 지시를 구하고 있었죠. 그러면 저한테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늘 밤에 스태플턴네랑 저녁 식사 약속을 정하신 것 같더군요. 홈즈 선생도 같이 가십시다. 스태플턴네 오누이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선생을 뵙게 되면 매우 기뻐할 겁니다. 안 됐지만 왓슨과 나는 런던에 가야 합니다. 런던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준남작의 얼굴은 눈에 띄게 세축해졌다. 나는 선생이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황무지도 그렇지만 바스커비관에도 혼자 지내기에 그다지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헨리경, 경은 무조건 제 말을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대에게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대본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분들에게 제 말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선생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준남작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몹시 마음 상한 듯했다. 언제 떠나십니까? 준남작은 냉랭하게 물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곧 가겠습니다. 우리는 쿰트레이시까지 마차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왓슨은 다시 오겠다는 뜻으로 소지품을 남겨두고 갈 겁니다. 왓슨, 자네는 스태프턴 씨에게 저녁 만찬에 참석하지 못해서 유감이라는 쪽지를 보내도록 하게. 나도 두 분과 같이 런던으로 가고 싶습니다. 준남작이 말했다. 나 혼자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의 임무는 이곳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경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있기로 하죠. 한 가지 더. 이따가 메리피카까지 마차를 타고 가고 그곳에 도착하면 마차를 돌려보내십시오. 그 집 사람들에게 걸어서 집에 돌아갈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세요. 걸어서 집에 가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밤에 황무지를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안전할 겁니다. 제가 경의 용기와 담력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이 제 말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목숨이 중하다면 메리피카에서 그린펜 도로까지 난 길을 이용하고 절대로 황무지의 다른 방향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식사를 마친 뒤에 마음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오후에 런던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하니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전날 밤 홈즈가 스태프턴에게 내일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나까지 데려갈 줄은 몰랐다. 또 홈즈가 자신의 입으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해놓고서 둘 다 이곳을 비워도 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섭섭해하는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고 2시간 뒤에 쿰트레이시의 기차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타고 온 마차를 돌려보냈다. 꼬마 녀석 하나가 플랫폼을 지키고 있었다. 무슨 짓이라도... 카트라이트, 너는 이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헨리 바스커비경에게 내 이름으로 전보를 쳐라. 내용은 수첩을 두고 왔으니 그것을 찾아서 등기로 베이커가로 붙여주십사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 사무실에 가서 내 앞으로 온 전보가 있는지 물어봐라. 꼬마는 전보를 한 장 들고 왔다. 홈즈는 그것을 내게 건네주었다. 전보 잘 받았음. 영장 지참하고 내려가겠음. 5시 50분 도착 예정. 레스트 레이드.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보낸 전보에 대한 답신이지. 레스트 레이드는 단연 최고의 전문가일세. 우리는 그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몰라. 자, 왓슨. 이제 자네와 구면인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홈즈의 작전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준남작을 이용하여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여기 떠났다는 사실을 스태프턴이 믿게 만들려는 것이다. 헨리경이 스태프턴에게 런던에서 전보가 왔다는 얘기를 하면 스태프턴은 의심을 완전히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벌써부터 우리가 친 그물이 저 뾰족턱의 창꼬치 고기를 향해 좁혀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사무실에 있었고 부인과 마주 앉은 셜록 홈즈는 솔직하고 직선적인 태도로 말문을 열어 부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는 돌아가신 찰스 바스커비경의 죽음에 관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쪽에 있는 제 친구 왓슨의 말에 따르면 그 문제에 관해 부인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게 뭔가요? 라이언스 부인은 도전적으로 물었다. 부인은 찰스경에게 밤 10시에 쪽문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각, 그 자리에서 찰스경이 사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 두 사건에 관련에 대해 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희한한 우연의 이치인가 보군요. 하지만 저는 두 사건의 관계가 결국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언스 부인,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부인의 친구 스태프턴 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 연루되어 있는 듯합니다. 라이언스 부인은 튀어오르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태프턴 씨 아내라고요? 그녀는 외쳤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다들 스태플턴의 누이 동생으로 알고 있는 여성이 실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이언스 부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부인은 두 손으로 팔걸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분홍빛 손톱이 하얗게 바랬다. 스태플턴 씨의 아내라고요? 부인은 다시 한번 말했다. 스태플턴 씨의 아내라니, 그분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셜록 홈즈는 어깨를 들썩했다.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보란 말이에요. 무섭게 번쩍이는 부인의 눈이 무엇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할 작정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끄집어내며 말했다. 이것은 4년 전에 요크에서 찍은 스태플턴 부부의 사진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반대로 부부라고 쓰여져 있죠. 부인께서 스태플턴 부인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진술서는 반대로 부부가 당시 세인트 올리버 사립학교를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을만한 증인들의 서면 진술서입니다. 라이언스 부인은 사진과 서류를 들여다본 다음 절망으로 굳어진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부인이 말했다. 홈즈 선생님, 이 남자는 내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게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악당은 온갖 거짓말을 다 늘어놓았지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 거짓이 아닌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나는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나는 이 사람이 손에 쥔 도구에 지나지 않았군요. 그런데 내가 왜 내게 거짓말한 사람에게 신의를 지켜야 하죠? 내가 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 주어야 하나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는 대로 솔직히 다 털어놓겠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찰스경에게 편지를 썼을 때 저는 그것이 그분에게 해가 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그분은 제게 누구보다 큰 은혜를 베풀어준 저의 친구셨으니까요. 저는 부인이 하신 말을 다 믿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때의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쓰도록 권유한 것이 스태플턴이었나요? 그 사람이 편지 내용을 불러주었습니다. 스태플턴은 부인에게 이혼과 관련된 법적 비용 문제에 관해서 찰스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 그런데 부인이 편지를 붙이고 난 뒤에 부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는 것을 말렸죠. 그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쓸 돈을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비록 자신이 가난하지만 마지막 한 푼이라도 털어서 우리 둘의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양심적인 인물이군요. 그런데 부인은 신문에서 찰스경의 사망 기사를 읽을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못 들으셨죠? 예. 그 뒤에 스태플턴은 부인을 만나 찰스경에게 보낸 편지에 관해 입을 다물라고 시켰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경의 죽음에 관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했고 그래서 만약 그 일이 알려지면 내가 의심받을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겁을 주어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스태플턴에게 의혹을 느끼게 됐죠.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구었다. 그랬습니다. 부인은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신의를 지켰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동안 부인은 대단히 운이 좋으셨습니다. 셜록 홈즈는 말했다. 부인은 스태플턴을 의심했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부인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부인은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주 위태롭게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라이언스 부인, 이제 일어서야겠군요. 조만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거의 다 밝혀졌네. 산적했던 어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런던에서 급행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시대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범죄의 전모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걸세. 범죄학자들은 1866년 소러시아의 고드노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네. 물론 노스캐롤라이나의 앤더스 살인사건도 있지.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 지금도 우리는 이 강교하기 짝이 없는 사나이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 하지만 오늘 밤 안으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놀랄 일이 될 거야. 런던발 급행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역으로 들어왔다. 1등 칸에서
작달만 하지만 불도그처럼 강인하게 생긴 사나이가 뛰어내렸다. 우리 셋은 악수를 나누었고 나는 레스트레이드가 홈즈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그는 홈즈와 손잡고 일하게 된 다음부터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논리적 인간의 이론이 처음에는 실용인의 내부에서 어떤 경멸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수년 만의 대사건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앞으로 2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요. 그동안 저녁 식사라도 해두는 게 좋겠군요. 레스트레이드, 그런 다음 당신에게 다트무어의 순수한 밤 공기를 쐬게 하겠소. 목구멍에서 런던의 안개가 쑥 빠져나갈 겁니다.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아, 좋습니다. 당신은 그곳을 찾은 첫날 밤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글쎄, 그걸 결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셜록 홈즈의 결함 중에 하나는 실행의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체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한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주위 사람들을 압도하고 놀래키기를 좋아하는 그의 개인적 기질타심에 틀림없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그것은 만약의 경우를 염려하는 직업적 조심성 탓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대리인이나 조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일이었다. 나는 그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어둠 속을 마차로 오랫동안 달릴 때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 우리 앞에는 굉장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최종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홈즈에게선 아직 한마디도 없었고 나는 그의 행동 계획을 오직 추측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마차가 황무지로 접어들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두 뺨을 스쳤고 좁은 길 양쪽으로는 어둡고 텅 빈 공간이 느껴졌다. 온몸의 신경이 어떤 기대로 날카롭게 곤두섰다. 말들이 한 걸음 달리고 마차 바퀴가 한 번씩 구를 때마다 우리는 점점 지상 최대의 모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전세 마차의 마부에게 신경을 쓰느라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흥분과 기대로 신경이 팽팽하게 긴장할 때마다 잡담이라도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억지로 견뎌낸 끝에 마차가 드디어 프랭클랜드의 집 앞을 지나자 나는 적이 안도했다. 바스커비관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저택의 진입로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 앞에 마차를 세웠다. 그리고 요금을 치른 다음 마부에게 곧장 쿰트레이시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메리피카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레스트레이드, 무기는 가지고 왔소. 땅딸막한 형사는 씩 웃었다. 바지라는 것이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뒷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내 습관이 됐소. 훌륭하군요. 내 친구와 나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죠. 홈즈 선생, 사건에 대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요? 기다릴 겁니다. 이런, 과히 기분 좋은 곳은 아니군. 형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어두운 산비탈과 그린펜 늪지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안개의 호수를 둘러보았다. 저 앞에 불빛이 보이는데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인 메리피카요. 이제부턴 발꿈치를 들고 살살 걷기로 합시다. 말소리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살금살금 걸었다. 메리피카까지 가는 줄 알았지만 홈즈는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멈춰 세웠다. 이 정도면 됐소. 그는 말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바위 뒤에 숨으면 되겠군. 여기서 기다릴 건가? 그렇다네. 여기서 매복하는 것이지. 레스트레이드, 당신은 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왓슨, 자네는 저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지? 나한테 집 구조를 좀 알려주겠나? 이쪽 끝에 있는 격자창은 뭔가? 부엌 창문 같은데. 그러면 그 너머에 유난히 밝은 창은? 저건 식당이 분명하네. 커튼을 활짝 열어놓았군. 이곳 지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네니까 조용히 저 앞으로 기어가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게. 하지만 들키면 절대로 안 돼. 나는 살금살금 걸어서 키 작은 과수목을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담 뒤로 숨었다. 그리고 담 밑을 기어서 커튼을 활짝 열어놓은 식당이 똑바로 들여다보이는 곳까지 갔다. 방에는 헨리경과 스테프턴 단 둘뿐이었다. 두 사람은 옆모습을 이쪽으로 한 채
원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앞에는 커피와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스테플턴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지만 준남작의 얼굴은 파리했고 약간 멍해 보였다. 불길한 황무지를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스테플턴은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헨리경은 다시 잔을 채운 다음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빨았다.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 자가위를 밟는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는 내가 엎드려 있는 담 앞쪽을 지나갔다. 담 위로 넘겨다 보니 박물학자가 과수원 한쪽 구석에 있는 헛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물통을 따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안에서 누군가와 드자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1분 남짓 흘렀을까. 다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스테플턴은 내가 숨어있는 곳을 지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시 손님과 어울렸다.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살그머니 돌아갔다. 스테플턴의 아내가 거기 없다고? 내가 보고를 마치자 홈즈가 물었다. 그렇다네. 그러면 어디 있을까? 부엌 말고는 달리 불 켜진 방도 없지 않은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나는 그린펜 대늪지 너머에 짙은 안개가 하얗게 몰려있다고 말해주었다. 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아주 짙고 경계가 뚜렷했으며 벽처럼 일어서서 이쪽을 향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 위로 달이 둥실 떠 있었다. 달빛 아래서 안개의 무리는 꼭 거대한 얼음판처럼 보였고 여기저기 솟아있는 바위산의 꼭대기 부분은 마치 얼음판에 박혀있는 바위돌처럼 보였다. 홈즈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안개가 서서히 밀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바심을 쳤다. 왓슨, 안개가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 그게 문제가 되는가? 아주 나빠. 저 안개는 내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도 있어. 하지만 헨리경이 오래 있지는 않을 걸세. 벌써 10시니까. 작전의 성공뿐 아니라 경의 목숨까지도 경이 언제 나오느냐에 달려있네. 안개가 길을 덮치기 전에 나와야 하는데. 밤하늘은 맑았다. 별들은 밝고 차가운 빛을 뿌렸으며 반달은 세상을 온통 부드러운 빛으로 적셔주었다. 집은 앞쪽에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었다. 오돌토돌한 지붕과 삐쭉 솟은 굴뚝의 윤곽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또렷이 떠올랐다. 1층 창문에서 흘러나온 금빛의 넓은 띠가 과수원과 황무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하인들이 부엌에서 나간 것이다. 남은 것은 살인자 집 주인과 불안해하는 손님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고 있는 식당의 불빛뿐이었다. 황무지의 절반을 뒤덮은 새하얀 양털 초원은 시시각각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안개 한 자락이 불 켜진 금빛 창문 위에서 벌써 너풀거리고 있었다. 과수원의 담 끝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나무들은 물결치는 새하얀 증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안개의 소용돌이는 집의 양쪽 모퉁이를 돌아서 서서히 뭉치며 짙은 둑을 만들었다. 그 위로 솟아있는 2층과 지붕이 유령의 바다에 떠있는 이상한 배처럼 보였다. 홈즈는 손으로 바위를 탕탕 치더니 참지 못하고 발을 굴렀다. 경이 15분 만에 안 나온다면 길은 안개에 덮이고 말 걸세. 30분이 지나면 우리는 코앞의 손도 볼 수 없게 될 거야. 우리 좀 더 높은 지점으로 물러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세. 그게 낫겠네. 안개의 두 개에 쫓겨 우리는 집에서 800m쯤 떨어진 곳까지 물러났다. 달빛이 그 위를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짙은 백색의 바다는 서서히 드러나 가차없이 밀려들었다. 우린 너무 멀리 왔어. 홈즈가 말했다. 헨리경이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공격당하면 안 되는데 우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하네. 홈즈는 무릎을 꿇고 땅에 귀를 갖다 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잼 발자국 소리가 황무지의 정적을 뚫고 울렸다. 우리는 바위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눈앞에 은빛둑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사나이가 커튼을 제치고 나오듯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다. 별이 빛나는 맑은 대기 속으로 들어오자 준 남작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잔걸음으로 우리가 숨어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서 긴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한 듯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좌우를 살폈다. 조용히! 홈즈의 외침과 함께 권총을 장전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저길 봐! 놈이 오고 있다! 움직이는 뚜간의 어딘가에서 쉼없이 발자국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안개는 우리가 잠복해 있는 곳에서 50m까지 접근해왔고 우리 셋은 어떤 끔찍한 것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안개 속에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홈즈보다 아래쪽에 있던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파리했지만 기대에 넘쳐 있었고 두 눈은 달빛 속에서 밝게 빛났다. 그러나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의 눈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다. 그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레스트 레이드는 공포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며 땅에 얼굴을 쳐박았다. 나는 마비된 손으로 권총을 움켜쥔 채 벌떡 일어섰다.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끔찍한 형상 앞에서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석탄처럼 새까만 사냥개였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였다. 쩍 벌린 입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두 눈은 휘황한 빛으로 번쩍거렸다. 주둥이와 목덜미와 턱은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꿈을 꾸는 듯 뒤죽박죽된 머리로는 안개의 벽에서 튀어나온 저 시커먼 몸뚱이와 무시무시한 머리보다 무섭고 소름 끼치고 흉악한 모습은 생각해낼 수 없었다. 크고 새까만 짐승은 우리 친구의 발자국을 쫓아서 긴 다리로 펄펄 뛰어갔다. 우리는 그 귀신 같은 형상에 마음이 얼어붙어 그것이 바로 앞을 지나갈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홈즈와 나는 동시에 총을 발사했다. 적어도 그중 한 발은 명중한 듯했다. 짐승은 소름 끼치는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달렸다. 저 앞에서 헨리경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였다. 달빛 속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노리고 쫓아오는 끔찍한 형상을 무력하게 응시하며 공포에 질려 두 손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사냥개가 토해낸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다. 저것이 약하다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저것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날 밤 홈즈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렸다. 나도 남들이 알아주는 준족이었지만 내가 키 작은 형사를 앞지른 만큼 홈즈는 나를 앞질러서 달려갔다. 길을 내닫는 동안 앞쪽에서 헨리경의 연속적인 비명소리와 사냥개의 나지막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짐승이 인간에게 덤벼들어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홈즈가 괴물의 옆구리를 향해 5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짐승은 고통에 찬 최후의 울부짖음을 토해내고 허공을 한번 크게 물어뜯더니 땅바닥에 굴러서 내 발을 거세게 버르적거리다 옆으로 푹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번쩍거리는 끔찍한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댔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겨봤자 부질없는 짓이었다. 송아지만한 개는 이미 죽어 있었다. 헨리경은 쓰러진 채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다. 우리는 그의 칼날을 떼어냈다. 목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다. 구조가 제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홈즈는 감사의 기도를 토해냈다. 우리 친구는 이미 눈꺼풀을 가늘게 떨고 있었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다. 레스트 레이드가 준남작의 입안에 브랜디를 흘려넣자 그는 공포의 빛이 가득한 눈을 뜨고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하나님.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게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였지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죽었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우리는 바스커비가의 유령을 영원히 끝장낸 것입니다. 그 크기와 힘만으로도 앞에 죽어 넘어져 있는 짐승은 충분히 무서웠다. 그것은 순종 블러드 하운드도 아니었고 순종 매스티프도 아니었다. 포악하고 말라빠진 데다가 웬만한 암사자 뺨치게 몸집이 큰 그 개는 그 둘의 잡종인 듯했다. 죽어 자빠져 있는 지금도 무지막지하게 큰 턱에서는 푸른 불꽃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고 오목하게 들어간 작고 흉포한 눈에는 불의 태가 둘려 있었다. 나는 번쩍거리는 주둥이를 만져보았다. 손에 반짝이는 빛이 묻어났다. 인이군. 나는 말했다. 교묘한 연출이야. 홈즈는 죽은 짐승의 냄새를 맡아보며 말했다.
개의 후각을 어지럽힐 만한 다른 냄새는 묻어있지 않군. 헨리경, 이렇게 놀라게 해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런 괴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다 안개가 짙게 깔려서 놈을 볼 시간이 충분치 않았죠. 선생께서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먼저 경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었지요.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브랜디 한 모금만 더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만 잡아주시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을 여기 남겨놓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밤 경에게 더 이상의 모험은 무리니까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이따가 와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헨리경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를 부축해서 바위에 앉혀주자 그는 몸을 따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일을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1분 1초가 중요한 때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밝혀냈으니 이제 범인만 잡으면 됩니다. 놈이 집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네. 메리피가에 이르는 길을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총소리를 듣고 놈은 사태를 파악했을 걸세. 집까지 거리가 꽤 먼데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 놈은 사냥개를 불러들이기 위해 개 뒤를 따라왔을 걸세. 그것은 확실해. 아니야. 놈은 벌써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집을 샅샅이 수색해서 확인해야 하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방마다 돌아다니며 수색했다. 늙은 종복이 부들부들 떠는 몸으로 통로에 서 있다가 우리 보고 화들짝 놀랐다. 홈즈는 식당에 하나뿐인 등불을 집어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나이는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2층 방 가운데 문이 잠긴 게 하나 있었다. 누가 안에 있소이다. 레스트레이드가 소리쳤다. 소리가 나는걸. 이 문을 열어야겠소.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가 구둣발로 문고리 바로 위쪽을 걷어차자 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 셋은 권총을 움켜쥔 채 일제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방 안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악당이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너무도 의외의 광경이었으므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우두커니 보고만 있었다. 방은 작은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유리 뚜껑을 덮은 상자가 온 벽을 뒤덮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나비와 나방, 표본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사내에게는 표본 만드는 일이 휴식이었던 것이다. 방 중앙에는 오래되어 벌레 먹은 들보를 떠받치기 위한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이 기둥에 한 사람이 묶여 있었다. 전신을 홑 이불로 얼마나 감아놨는지 언뜻 보아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웠다. 수건 한 장이 목을 휘감고 기둥 뒤쪽에서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또 한 장의 수건이 얼굴의 아래쪽 절반을 덮고 있었는데 그 위로 슬픔과 부끄러움과 두려운 의문에 가득 찬 두 개의 검은 눈동자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 입에 물린 재갈을 빼고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스테플턴 부인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스르르 주저앉았다. 부인이 아름다운 머리를 떨구는 순간 나는 그녀의 목에 붉은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짐승 같은 놈! 홈즈가 소리쳤다. 레스트레이드, 어서 브랜디를. 부인을 의자에 앉히시오. 부인은 학대와 피로 때문에 기절한 겁니다. 부인은 다시 눈을 떴다. 그는 무사한가요? 그녀는 물었다. 그는 도망쳤나요? 부인, 그 사람은 우리 손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헨리경 말이에요. 그분은 무사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걔는 죽었습니다.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악당. 그 인간이 저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한번 보세요. 부인은 소매를 걷어 두 팔을 내밀었다. 우리는 부인의 팔이 온통 울긋불긋하게 먹는 것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 인간이 고문하고 모독한 것은 내 마음이고 영혼이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한 나는 그 모든 것을, 그 학대와 외로움과 남을 기만하는 생활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또한 그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격렬히 흐느끼며 말했다. 부인은 남편을 옹호하지 않으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야 그를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은 남편의 악행을 도운 적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를 돕는 것이 속죄하는 길입니다. 그 인간이 갈 데라고는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부인은 대답했다. 늪 가운데에 있는 섬의 오래된 주석 광산이죠. 그는 거기에 개를 숨겨놓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은신처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놓았어요. 그가 도망쳤다면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안개의 둑은 마치 새하얀 양털처럼 창에 달라붙어 있었다. 홈즈는 창가에 등불을 비췄다. 보십시오. 그는 말했다. 오늘 같은 밤에 그린펜 늪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인은 깔깔거리고 웃으며 손뼉을 쳤다. 눈과 이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그 인간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다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는 외쳤다. 오늘 같은 밤에 길을 표시하는 막대기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늪지로 통하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 둘이 함께 막대기를 꽂아 놓았어요. 아, 오늘 같은 밤에 내가 그 막대기들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인간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 거예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는 어떤 수색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이 분명했다. 레스트레이드에게 그 집을 맡겨놓기로 하고 홈즈와 나는 준남 작가와 함께 바스커비관으로 돌아갔다. 스태프턴 부부의 이야기를 더 이상 그에게 감출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준남작은 사랑하는 여인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연하게 그 타격을 견뎌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충격적인 일을 내리 경험했던 그는 새벽부터 고열에 헛소리까지 하며 알아누웠고 결국 모티머 선생이 왕진에 와야 했다. 나중에 두 사람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헨리경은 여행을 통해서야 비로소 저 불길한 장원의 주인이 되기 전에 그 활기 넘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나는 독자들을 위해 당시 우리의 삶에 그토록 오랫동안 먹구름을 들이우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로 치달았던 그때의 우물한 공포와 막연한 예감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려 노력했다. 사냥개가 죽은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안개가 거친 뒤 스태프턴 부인의 안내를 받아 늪지를 통과하는 길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갔다. 그것은 단단한 토탄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좁다란 반도였는데 반도의 끝에서부터 작은 막대기들이 드넓은 늪지 여기저기에 불규칙하게 꽂혀 있었다. 골풀 주위에 꽂혀 있는 막대기는 단단한 지대를 표시하고 있었다. 녹색 거품이 떠있는 수렁과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늪지에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부인을 반도에 남겨둔 채 막대기 표시를 따라 걸음을 옮겨 놓았다. 무성한 갈대와 물 위에 빽빽히 떠있는 진흙투성이 수생식물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풍겨왔고 유독가스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허벅지까지 빠지는 출렁거리는 시커먼 수렁에 발이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주위의 습지가 몇 미터씩 부드럽게 출렁거렸다. 진흙탕은 끊임없이 발꿈치를 잡아당겼다. 그 속으로 발이 빠질 때마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깊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 하는 아기를 품은 손길처럼 집요하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딱 한 번 누가 먼저 이 위험한 길을 지나간 흔적이 보였다. 황새풀 군락 한복판에 시커먼 진흙투성이 물체가 삐쭉 튀어나와 있었다. 홈즈는 늪지의 좁은 길을 벗어나 수렁의 허리까지 빠져가며 그것을 건져냈다. 우리가 끌어당겨 주지 않았다면 그는 두 번 다시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허름한 검은 구두 한 짝을 들어 올렸다. 토론토 메이어스라는 글씨가 가죽구두 옆면에 찍혀 있었다. 진흙 목욕을 하고 건져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야. 홈즈가 말했다. 이건 우리 친구 헨리경이 잃어버린 구두일세. 스태플턴이 도망가다 던져버린 것이로군. 맞아. 그자는 사냥개를 풀어놓기 전에 이것을 한번 사용했네. 그런 다음 사태를 파악하자 이걸 손에 든 채 도망친 걸세.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던져버렸어. 그자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무사히 온 게 분명해.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이상 알아내지 못했다. 물론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많았다.
늪지에서 발자국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솟아오르는 진흙이 빠른 속도로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었다. 습지 건너편의 단단한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발자국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은 없었다. 땅이 진실을 말한다면 스태플턴은 지난밤 안개 속에서 이 섬의 은신처에 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이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냉혈하는 악취를 풍기는 그린펜트의 습지 어딘가에 그의 몸을 삼켜버린 거대한 진흙 수렁 속에 영원히 잠든 것이다. 스태플턴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숨겨놓았던 늪지의 섬에서 우리는 그가 남겨놓은 많은 흔적들을 찾아냈다. 커다란 수레바퀴와 쓰레기로 반쯤 차 있는 굴대는 예전에 광산이었던 자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무너진 광원 사택이 줄지어 있었다. 광부들은 늪지의 지독한 악취에 쫓겨 이곳을 떠났으리라. 그중 한 곳에는 물어뜯은 뼈 한 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거멀목과 사슬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개를 가둬 기른 장소임에 틀림없었다. 그 중에는 한 웅큼의 갈색 털이 붙어있는 해골도 있었다. 개의 유골이로군. 홈즈가 말했다. 맙소사, 털복숭이 스페니얼일세. 불쌍한 모티머 선생은 다시는 애완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겠군. 어쨌든 이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네. 그자는 개를 숨길 수는 있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대낮에 들어도 섬뜩한 개의 울부짖음 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지. 그자는 급할 때는 메리피가에 헛간에 개를 숨겨놓았지만 그것은 항시 위험을 동반한 일이었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고 생각되는 때만 개를 데리고 나왔지. 이 깡통에 든 풀은 보나마나 그 짐승에게 칠한 발광 도료일 것세. 이런 소품은 물론 바스커빌가의 지옥의 사냥개 이야기에서 착상한 것이겠지만 찰스경에게서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어 죽이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네. 그 불쌍한 탈옥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 우리라도 그랬을 걸세. 우리 친구 헨리경도 괴물 같은 개가 황무지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펄쩍펄쩍 뛰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랬지 않았는가? 이것은 정말 강교한 도구였네. 이것은 목표물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 어느 농부가 지옥의 괴물을 보았다고 해서 감히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겠나? 이것은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했지. 왓슨, 누차 말했지만 우리가 추적했던 인간 중에서 저기 누워있는 자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었네. 홈즈는 긴 팔을 들어서 군데군데 녹색 얼룩이 진 거대한 늪지대를 가리켰다. 늪은 황무지의 젓갈색 비탈까지 이어져 있었다.